이제 우리가 복습은 앞에서 다 했고요. 우리 수업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복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체역학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를 선박주의 유동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큰 관점에서 어느 것들을 다루게 될지 거기에 대해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선박주의 유동을 설명하는데 우선은 포텐셜 유동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주 얘기한 랭킨 오벌이 나옵니다. 랭킨 오벌이죠. 우리가 랭킨 오벌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에 정체점이 생긴다. 지금 비점성 유동이기 때문에 정체점 압력은 똑같이 크다고 할게요. 정체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유동이 빨라지죠. 유동이 빨라진다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압력도 유동이 빨라진 만큼 압력은 낮아지겠죠. 이제 뭐 이런 특성이 있겠네요. 유동에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여기에서 유속이 V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면 U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U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 놓고 보면은 이쪽은 U만큼 유속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좀 좁아졌잖아요. 여기 랭킨 오벌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유동이 오다가 좀 좁아졌죠. 근데 이제 그 좁아지는 영향은 랭킨 오벌 근처에서 더 클 거잖아요. 멀리까지 영향이 전파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가 유동이 빨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유동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컨티뉴이티 입장에서 유속이 좀 빨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속이 빨라집니다. 네.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의 배로 놓고 본다면 점성이 없는 상태에서 배로 놓고 본다면은 배에서도 배 앞머리랑 배 꼬리에는 똑같이 압력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동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기 왔는데 얘는 압력 높아요. 높은 데서 압력 낮은 데로 가죠.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문제없이. 정압력 구배니까. 뒤쪽으로 가면은 압력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대로 유동이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역으로 가속도가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네비어스톡스식에서도 속도에 대한 그레디언트 항이 있었죠. 걔가 배 유동의 가속도에 악영향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 항에. 어쨌든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너무 힘들면은 유동 박리가 나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포텐셜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할 텐데 배 주위의 유동도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놓고 봤을 때 컨트롤 볼륨을 놓고 보면은 들어오는 유속이랑 나가는 유속이랑 포텐셜 유동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컨트롤 볼륨을 크게 잡아놓고 보면 U로 들어온 애가 U로 나가요. 포텐셜 유동에서는. 그럼 컨트롤 볼륨 안에서 유동 성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유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컨트롤 볼륨 안에서 힘도 0이다가 되는 거죠. 포텐셜 유동장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힘이 0인 거가 우리가 얘기했던 달람베르의 역설이 되는 거죠. 그게 포텐셜 유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랭킨 오벌을 이제 두 번째 자유수면 랭킨 오벌 주위에 압력이 저렇게 생기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압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를 수면 아래쪽에 갖다 놨어요. 수면 아래쪽에 갖다 놓으면은 여긴 압력이 높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압력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 수면 경계 조건이 뭐였어요? 얘는 ATM이었잖아요. PATM. 압력이 대기압이어야 되잖아요. 대기압이어야 되는데 얘는 압력이 높아요. 그럼 사이를 뭘로 채워야 돼요? 물기둥 높이로 채워야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잠겨있는 랭킨 오벌의 압력이 높아지면 그 근처는 수압이 얘가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얘가 로지 H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더하기 PATM인가? 그럼 PATM은 원래 모든 수면에 대해 가해지고 있으니까 로지 H가 그만큼 커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긴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수면 분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 주위에 배 표면의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에 따라서 수면은 항상 대기압이어야 되기 때문에 배 표면의 압력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물기둥 압력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표면에서 압력이 높은 데는 주위의 수면이 높아지고 배 표면에서 압력이 낮은 데는 수면이 낮아져요.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H가 결국엔 뭐가 돼요? 진폭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파가 갖는 에너지 뭐라고 했을까요? 파의 단위 길이당 에너지는 이거였잖아요. A의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쪽, 뒤쪽, 옆쪽에 배 이 사방에 압력 변화가 크면은 수면 높이 변화도 커져요. 수면 높이 변화가 커지면은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배가 주위 수면파에 해주는 에너지, 일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압력 변화를 작게 만들어주는 게 배 설계에서 중요하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든 배 주위의 수면파를 줄이는 게 목표가 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로는 이 배가 U만큼의 속도로 전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생기는 수면파도 C가 U랑 같아져요. 배가 가는 속도랑. 그런데 C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뭐 식이 이런 식이었나요? 그러면은 람다가 정해지네요. C가 있으면은. 근데 이 람다가 배 길이 L이랑 같다고는 절대 못하죠. 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C로 인해서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기가 압력이 높았잖아요. 압력이 높았으면은 걔를 파 정으로 해가지고 이런 파가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이 낮잖아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파 저로 해가지고 파 장은 같아요. 같은 속도로 가는 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파 정이 생기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못해도 지금 3개의 파가 생겼잖아요. 3개의 파를 중첩을 해준 게 진짜로 배 주위에 생기는 수면파가 돼요. 더했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감이 안 오지만. 그래서 배를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저렇게 수면파끼리 서로 중첩을 했을 때 고가 진폭이 작아질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랭킨 오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조파 저항이나 아니면은 배 설계와 저항 관련한 내용을 다룰 때는 그렇게 서로 파의 중첩까지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랐다 가겠습니다.